저희가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됐는데, 저희는, 네, 심창고 그래프 저희는 팀의 윤수진이고, 네, 조현우님입니다. 저희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됐고, 저희가 사실 하는 게 라이브랑 전혀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컨셉이 이렇게 맞춰져서 이제 지독한 컨셉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한 프로젝트는 그래프 구조를 이용해서 논문의 사이테이션 관계를 학습하고 그리고 미래의 논문 사이테이션 탑셋을 예측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팀 소개입니다. 일단 가운데 지수님이 리더셔서 가운데다 위치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원영님을 현우님이 맡아주셨고 나머지 저랑 이제 수빈님, 민서님, 산님, 현빈님 이렇게 총 7명이서 있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 순서는 제가 테스트 오버뷰랑 데이터셋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모델 아키텍처랑 결과 부분은 현우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참고한 논문인데요. Structural Citation Trend Prediction Using Graph Neural Network이라는 논문이에요.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랑 동일하게 이제 떤 논문이 나왔을 때 그 논문이 몇 년 이내에 탑 사이테이션, 탑 10% 사이테이션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GNN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그래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사용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아카데믹 사이테이션 그래프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이제 이 아카데믹 사이테이션 그래프는 논문의 인용관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논문들이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주로 읽는 논문들 외에도 뭐 어디 뭐 네이처 이런 데서 더 나오고 계속 여러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런 다양한 분야의 논문에서 사이테이션 관계, 인용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아카데믹 사이테이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이전에는 그 사이테이션 프리딕션이 사실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도 있는 태스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주로 사이테이션의 직접적인 숫자를 예측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있던 태스크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숫자를 예측하려면 초기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어떤 숫자까지 찍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초기 데이터, 초기 사이테이션 트렌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의 특징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GNN을 활용해서 사이테이션 프리딕션을 하려는 어프로치가 잘 없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저희가 이번에 풀 문제는 떤 논문이 나왔을 때 출판 당시에 몇 년 이내에 그 탑 10% 사이테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를 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면 이러는데 사실 딱 냅다 이렇게 아니요 냅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약간 천천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논문이 새로 나오게 되고 그 논문을 저희가 예측하려는 타겟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타겟 논문이 나오기 전에 있는 그래프를 프라이어 그래프라고 했을 때 새롭게 그 프라이어 그래프에 있는 그래프 뭐 노드 피처나 아니면은 뭐 엣지 뭐 이런 라벨 여기에다가 저희가 새롭게 추가한 그 노드 피처를 넣으면 이제 저희가 그 새롭게 추가한 노드에 라벨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라벨을 예측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그래프라는 건데요. 이게 2021년까지만 오픈 소스였고 지금은 어디 잘 구글링해서 찾아서 다운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키마를 보여드리면 이런데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가 활용한 것만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가 저희가 그 엣지가 되는 어떤 페이퍼가 어떤 페이퍼를 인용을 했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어플리에이션, 어썰 그리고 이 관계들이 저희가 어떤 논문을 어떤 사람이 썼고 그게 뭐 어디 대학교에서 있을 때 썼던 거다에 관한 정보를 적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 옛날부터 있던 데이터셋이라서, 필터링이 좀 필요했는데요.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10개 학회들을 타겟으로 이제 논문들을 필터링 했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판된 논문들 위주로, 네,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드 수는 이 학회에서
몇 편의 논문이 나왔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학회에서 출판된 논문들끼리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횟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8개만 따로 다시 필터링을 했고요. 연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노드 수, 그러니까 논문 수는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아까 MAG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썼냐라고 하면 그 일단 그 페이퍼 그 MAG에서는 저희가 페이퍼 앱스트랙이랑 페이퍼 저자 뭐 이런 정보들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페이퍼 레퍼런스 테이블에서 있었던 그 저희가 타겟팅하는 논문들의 아이디만 필터링해서 또 갖고 왔습니다. 라벨 같은 경우에는 탑 10%에 드냐 마냐 바이너리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패키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굿바이해서 네, 탑 10%의 카운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나온 탑 10% 사이테이션 수랑 2019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탑 10% 사이테이션 수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에는 어떤 피처로 사용을 했냐. 저희가 아까 앞에서 노드 피처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노드 피처로 어떤 걸 사용을 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에스트랙이랑 타이틀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TF-IDF를 활용해가지고 1000차원 벡터로 줄여주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걔도 원활 인코딩을 해서 11차원의 벡터로 줄여주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저자랑 그 기반 정보도 뭐 논문의 저자의 평균 사이테이션 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총 3780차원의 벡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현우님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이어서 모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레저를 하기는 그칠 수가 없어가지고, 모델 이름을 이렇게 저희 팀장님이 샤워하다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냥 복잡한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듯이 세상에는 그래프라는 노드와 엣지 부분이라는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테이션 관계도 각각의 논문들이 엣지 노드 각각의 논문들이 노드로 존재하고 그 레퍼런스라는 게 엣지로 존재하게 되니까 그래프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그래프를 공부할 때 헷갈렸던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계속 할수록 레볼루션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터 크기가 뭐 변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레볼루션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맨 처음에 주어진 그래프 구조라는 게 노드 엣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노드에서 피처가 존재하게 되고 그 피처에 대한 부분만 계속 학습이 되면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 신호 처리나 아니면 뭐 전전에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신호가 타임 축에 대해서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하면 이 신호를 뭐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바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타임 도메인에서 직접 분해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포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그냥 펑션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에서도 약간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그래프의 노드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프에도.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그래프가 이게 레이어가 복사할 때마다 이 한 그래프에서 이웃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끌고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메시지 패싱,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레이어가 같이 나갈수록 이제 이웃 한 노드에서 이웃 노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끌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요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어떠한 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분해를 하고
그것들을 좀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바꾼 다음에 그 도메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컨볼루션이라는 게 필터를 씌워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프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그림이 있고 컨볼루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인 GAT라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모델입니다. 이 어텐션이라는 게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NLP가 비전에서 굉장하게 파워풀한 도구로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수업에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공부 잘하는 애가 너네 이거 노트 필기하는 애들한테 너네 왜 이거 왜 노트 필기하면서 그냥 머리에 저장하면 돼 이런 것처럼 그냥 GAT가 GCN한테 너네 이거 왜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이렇게 막 복잡한식 써가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나 그냥 스페셜 동아리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하는 거죠. 그냥 셀프 어텐션이라는 도구만을 사용해서 굉장하게 편하게 학습을 합니다. 이 H라는 게 각각의 노드에 대한 피처라고 하면 그 노드에 대한 피처를 어, 뭐 여기 뭐 소프트맥스 거치고 익셀을 거치고 어텐션 스코어를 뽑은 다음에 각각의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정보를 한 노드에서 그 주변 노드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다 이제 모아주는 거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옵션이나 NLP처럼 굉장히 그래프에서도 확실하게 강력한 도구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이 논문들이 있으면 그 논문들에 대한 사이테이션 정보가 엣지로 존재하고 논문들이 노드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노드에 대한 피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부분들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논문에 대한 사이테이션이 얼마냐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프레디션 스테이지에서 새롭게 노드를 정의를 하고 그거 이전에 프라이어 스테이지에서 학습을 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 프레딕션 스테이지에서 새롭게 추가한 노드들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정보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이라면 사이테이션 수를 뭐 프레딕션 할 수도 있을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이 논문이 트렌디한가 아니 뭐 이게 뭐 오랄 페이퍼를 들고 갔냐 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저희가 이 논문이 좋냐 안 좋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뭐 타이틀 중요할 거고 논문의 내용, 뭐 엑스크립트 중요할 거고 그리고 트렌디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스하고 뭐 오플레이션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인베딩을 통해서 FC 레이어를 거쳐서 인베딩을 한 다음에 이 인베딩을 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을 또 가지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서 수락이 된 다음에 라벨 로컬스 에투해서 수락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인데 이것도 뭐 트레이닝 과정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이 새롭게 추가되는 노드들에 대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트라디션이 상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요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GFR 그 논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건데 요프가 굉장히 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어큐러시인데 트레이닝 그레이데이션 어큐러시인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AI 쪽 보게 되면 그레이데이션 수가 올라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라가고 그냥 학습이 실패를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컨퍼런스인데 실패를 했다. 근데 이거 실패한 게 그냥 니네가 모델 잘못 짜서 실패한 게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다른 요 코라라는 그래프를 이제 테스트하는 다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뭐 실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게 아까 저희가 그 마그라는 데이터셋을 다운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페이퍼 크롤링을 이용해서 그 페이퍼들의 정보들을 다 모아서 했는데 거기에 진짜 저희가 한 A to G까지 있다면 A to F 정도만 그거를 계속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잘 안 됐을까에 대한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해본 건데 이건 조금 마이너한 경우지만 이 어플레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인데딩 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 붙여서 한쪽에 쌓고 해봤는데 얘네들이 좀 많이 스파스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조금 메인으로 좀 메이저한 이유가 이 각각의 저희가 크롤링을 이용해서 그 문문들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보다 보니까 얘네가 각각의 포맷이 다 다르고 포맷 안에서도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셋을 바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13,058개에 대한 제이슨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게 다 빠지고 나서 그냥 한 7,00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함정이 있는데 이거 베이스라인에서도 똑같은 건데 한 컨퍼런스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다른 컨퍼런스와의 리퀴즈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래프 구조가 너무 커져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래프를 하실 때는 한 그래프에 대한 노드와 엣지 정보들이 모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노드의 수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에포크마다 그냥 그 전체가 다 배치 사이즈가 그냥 그 데이터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있어서도 이 노드 엣지 정보들이 좀 더 스파스하게 돼서 덕분에 잘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를 잘 내는 실패했지만 정말 저희 팀원들 다 같이 레포지토리 어떻게 잘 만들어보자 해놓고 예쁘게 만들어봤는데 나중에 뭐 대학원 가실 분들 저희가 이거 완성시켜 놓을 테니까 한 두 번 쓰시면 이거를 한번 들려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